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하면서 사실상 피해자를 똥에 비유하는 악의적인 표현을 더하였는 바 이렇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기레기라는 표현 자체만 쓰면은 이렇게 뭐 처벌까지는 안 받을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는 똥에 비유했기 때문에 예, 유죄가 나왔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빡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악플 관련해서 한번 판례를 봐보려고요. 오늘 판결은 기레기라는 표현이랑 기자를 똥에 비유해가지고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더라고요. 이 간략한 내용을 보면은 우선 그 경주지원에서 있었던 판결이고 약식 기소되는데 정치재판 청구해가지고 벌금 50만 원이 나왔어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거고 SNS에 피해자에 대해서 모욕적인 표현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으로 모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인데 가보면 벌금 50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벌금이 뭐 세지가 않죠. 보통 이 악플 관련해서 사이버 모욕죄 이게 형량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 피고인의 입장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선 범죄 사실을 보면은 피고인은 2020년 4월 26일경 피고인의 비계정에 접속하여 이게 보니까 페이스북 계정인 것 같더라고요. 시언론 D 기자님, 이 D 기자님 중략하고 그래서 제가 D 기자님을 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기레기들이 하는 방식으로 소설 쓰지 마시고 라고 하여 고소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지칭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내용을 글 게시하였고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적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이것도 오타네 또. 아, 왜 보는 것만 계속 판결이 오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도 몰랐어요. 지금 보기 전까지 몰랐는데 사회적 평가를이겠죠, 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의 기레기라는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공소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의 주장이 피해자는 기자죠. 기자가 피고인을 겨냥하여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망가품하겠다는 내용의 보복성 협박을 했고 이 피고인이 선출직 시의원이래요. 예. 부정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게재한 허위 내용의 기사에 대해서 정당한 방어 차원에서 기레기라고 표현한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여기 보이죠? 이게 형법 20조에 보면은 정당행위라는 조항이 있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피고인의 주장이. 그러니까 그 취지가 허위 기사에 대해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런 그 기레기라는 표현을 쓴 거니까 이 형법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을 보면은 그 이 기자가 2020년 4월 8일경 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고 기사의 당사자인 F와 사이에 위 기사와 관련한 SNS 다툼을 해왔다. 그래서 피해자인 기자가 4월 22일경 기사 초안을 올리면서 내가 F를 파다 더 이상 팔 게 없으면 그 사업이 주변으로 넘어갈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보수장에도 F와 단체 관련지들이 본지를 모욕하는 발언과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고 악플을 유도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이들과 합사해 댓글을 달고 있다. 관련된 자들 취재하는 중 H협회의 발족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했다. 이 피고인, 그러니까 시원이라는 피고인 외에 F라는 사람이랑 같이 이 기자랑 뭐 SNS상으로 감정 싸움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 4월 25일 날 그 기자가 또 다른 제목으로 시의원인 피고인이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발족된 지 한 달도 안 된 단체에 경주시가 2,500만 원, 경상도에서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고인의 의원 윤리강령이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저 4월 25일자 기사의 내용에 반박하는 취지로 글을 써면서 이제 이런 이 문제가 된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취지죠. 뭐 여기에 보면은 그 기자가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한 뭐 경주 시의회나 뭐 시의 뭐 답변 내용이 있고 그래서 피고인이 SNS에서 피해자를 기레기라고 지칭하여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을 하였다. 이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데 이게 과연 정당행위에 해당하느냐 이게 쟁점인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은
아까 이 뭐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의견에 비춰보면은 이 피고인의 어떤 반박한 내용은 정당한 반론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론을 듣거나 이 기자가 그러니까 이 시의원의 반론을 듣거나 뭐 팩트 체크를 안 했나 보죠. 팩트 체크를 한 후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취재 보도의 기본임에도 침소봉대하여 소설을 쓰듯이 기사를 작성 게시하였음 비판한 의견을 기레기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으나, 예. 여기까지만 보면은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시의원인 그 피고인이 어떤 기자가 쓴 기사 내용에 대해서 반론하는 차원에서 기레기라는 표현만 썼다고 하면은 이게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는 취지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표현에 이어 이제 이게 핵심이죠. 이 시의원이 기자한테 쓴 그 페북 그 글의 내용을 보면은 왜 이 사람 저 사람이 D 기자님 보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지 그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소. 나도 어쩌다 똥 밟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더럽네요. 패친 분들께 본의 아니게 피곤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곧 똥 묻은 거 깨끗이 닦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레기는 무서워서 짖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짖는다고 하더만요. 내가 겁이 많아요. 에고 무시라. 크크.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이죠. 단순히 기레기라고 표현한 걸 넘어서서 이 똥에 비유했다는 거죠. 똥 밟은 느낌이 든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하면서 사실상 피해자를 똥에 비유하는 악의적인 표현을 더하였는 바, 이제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한 반론에 그치거나 피해자의 기사로서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유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피고인이 그 SNS를 통해서 뭐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반론하거나 반론 보도 청구 등 적법하고 정당한 구제 절차를 취하지 않냐고 피해자를 기레기로 지칭하면서 똥에 비유한 것은 자기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 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냐는 정당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예. 기레기라는 표현만 썼으면 모르겠는데 똥에 비유해가지고 이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지 보면은 50만 원 나왔어요. 한 번 글 쓰고 50만 원 나왔고. 근데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감정 싸움을 했던 거죠. 이 시의원이라는 피고인이랑 그 기자 사이에 어떤 감정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보면은 이제 악플 관련해서 판례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주로 SNS나 이런 데서 이런 그 분쟁이나 악플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누가 뭔가 이렇게 기자도 할 말이 있는 것 같고 시의원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감정 싸움을 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페이북이나 이런 데다가 공연히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SNS나 이런 정보통신망에 글을 써버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페북이나 뭐 인스타 뭐 이런 SNS에다가 이런 글 쓴다고 해서 진짜 말 그대로 그 순간에 내 감정을 소비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이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사람이니까 이걸 어떻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겠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뭐 이런 판결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감정 싸움을 할 때는 굳이 이렇게 그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차라리 전화를 해서 욕을 하세요. 차라리. 이게 상대방한테 항의하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뭐 욕을 하는 거는 그 자체로는 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뭐 협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대방한테 전화나 문자를 지나치게 많이 반복적으로 하면은 그러면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최근에 뭐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 이런 걸로 뭐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 단발성에 그쳐가지고 내 감정을 그 페북이나 이런 데다 글을 쓸 그 당시에 더러운 감정을 차라리 상대방한테 전화해가지고 욕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욕을 하면은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최소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다만 이제 또 그게 더 큰 사건의 단초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뭐 글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욕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하여간 보면은 이게 이제 1회 50만 원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악플 백과사전을 만든 취지에 그렇게 부합하는 판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걸 만든 이유가 진짜 이유 없이 악플다는 그런 개새끼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이게 그런
이유 없이 악플다는 그런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만들고 지금 판례를 찾아보고 있는 건데, 이 사건에서 뭐 그렇게 딱 이 지금 오늘 본 판결이 그렇게 딱 부합하는 판결은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레기에 똥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좀 웃겨가지고 그냥 한번 찾아본 겁니다.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한번 찍어본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기레기라는 표현 자체는 정당행위나 아니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예. 어떤 기사에 대해서 반론하거나 뭐 이렇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기레기라는 표현 자체만 쓰면은 이렇게 뭐 처벌까지는 안 받을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는 똥에 비유했기 때문에 예, 유죄가 나왔다는 거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관련된 판례 시간 날 때마다 좀 정리해서 계속해서 한번 분류해보고 어떤 표현이 모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